안녕하세요. 김현미 강사와 함께하는 직장 내 법적 의무 교육. 자, 오늘 시간은 여성가족부 제공 표준 강의안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직장 내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정 의무 교육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정 의무 교육이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직원을 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 대상이 되고요. 연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씩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교육 자료, 홍보물 배포 등의 교육 방법으로도 진행되기도 하는데, 자, 법정 의무 교육 이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도 있다는 부분 함께 공유해 봅니다. 자, 근로자의 자기 성적 결정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근로권, 인격권 등의 근로자 권리를 스스로 찾아서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첫걸음.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진행을 하면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또 성희롱 예방 교육 하는 거야? 아니, 작년에도 받았잖아. 왜 법정 의무 교육은 매년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김현미 강사와 함께하는 법정 의무 교육 중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의 문제점은 무관심한 조직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 내 성희롱은 미리 사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한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사업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년 받으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또는 법정 의무 교육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정한 배움은 내가 얼마만큼 아는가 또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나의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의 사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자, 2번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자, 3번 단 한 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자, 4번 동성 간의 음담 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자, 5번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내가 전달한 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자,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문항에 대해서 이것도 성희롱인가?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성인지 감수성.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요.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상승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우리 조직 안에서는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갖춰져 있는 상태 또는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그 민감성이 얼마만큼 높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 흔히 하죠. 남자답게. 노래 가사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답게, 조신하게, 또는 여자라면, 남자라면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의 평상시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직장 내에서 우리의 성희롱 예방교육 또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됐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입각을 해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얼마만큼인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지금까지 매년 받아오던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은가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요즘은요,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 보는 앱도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만 일방적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는 강의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핸드폰을 열어 어플리케이션에 성인지 감수성을 테스트해 보시는 어플을 하나 깔아서 그 설치된 어플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수를 한 번쯤은 알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을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입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희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요. 첫 번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세 번째, 양성평등기본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만 제가 막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셨죠? 법률의 명칭이 좀 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칭을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안에서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입장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사전 지식 테스트 한 번만 제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바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봅니다. 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O, X.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OX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직장 내라는 명칭 때문에 실제로 채용이 되기 전이라면 직장 내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회사에 채용되기 위한 면접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자,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퀴즈 내봅니다. 자, 고객, 거래처 관계자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직장 내 사람이 아니라 거래처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라도 내가 성희롱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X. 자, 여러분들 고객과 거래처 담당자라 하더라도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성희롱을 한 경우라면 자,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두 문제 했는데요. 얼마만큼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퇴근길이나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이다. O, X. 여러분들의 대답은?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자, 퇴근길이나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우리 회사의 상급자 또는 동료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성희롱을 받았다.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거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 문제 마지막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자, 성적 운동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자, 성적 운동은 말과 행동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성립이 가능하다. O, X. 정답은 X입니다. 네, 성적 운동은요, 여러 번에 걸치지 않고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그 죄는 성립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저 너무 억울해요. 이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겨서는 안 될 법적 제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교육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에 앞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여러분들 이 수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오늘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목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 성희롱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희롱의 발생 원인, 네 번째 대처 방법, 다섯 번째로 사업자의 의무와 벌칙 및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민 강사와 함께하는 직장인 성희롱 예방 교육. 자, 첫 번째 성희롱의 개념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의 개념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성희롱이란 직장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 또는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따르는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근거하여 행위자인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성적 언어, 행동 등의 수단을 통해서 직장 내의 지위나 업무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운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성희롱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인식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야.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문제를 삼고 그러니?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잖아. 난 아무 의도 없었다? 야, 나 너랑 좀 친하다는 그런 표현이었어. 자, 이렇게 직장에서 성희롱을 서로 간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는 성희롱은 성희롱 피해자들의 좀 모자란 자기관리 때문이라는 생각들 자, 이러한 사소한 인식과 관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또한 조직 내에서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또는 직무에 대한 성역할 고정화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차이 등이 관계와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에서는 관리자의 책임과 사업주의 필수 조치 내용 등을 꼭 인식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직장 내 우리 관리자라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 원인을 미연에 반드시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분위기와 문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지한 대응, 그리고 관련 정책이나 규제 확립, 근무 환경의 변화 등을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을까?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요, 화면에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회사의 지수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성희롱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직장 내 성희롱을 구분해 본다면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육체적 성희롱은 뭐 입맞춤을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또는 뒤에서 껴안는다든지 또는 신체 일부를 만진다든지 또는 안마를 하거나 그 외의 행동을 하는 것들 신체적 접촉이 있는 걸 우리는 육체적 성희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언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또는 외모에 대한 과도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말을 한다든지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내 옆에 앉아 아니면 술을 좀 따라봐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행위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이라 한다면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보려고 했던 건데 뭐 같이 보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함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시각적으로 같이 볼 수가 있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이러한 성희롱이 도대체 누구에서 일어날까라고 한번 보니 통계에 의하면 직장 상사가 78.7%, 사업주가 13.4%, 동기, 후배 이렇게 순서로 자료가 나오는데요. 성희롱은 상급자로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핑계로 이루어진다는 경우가 많다는 수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희롱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출장 회식 또는 퇴근 후 친목 장소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우리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 장소의 사업장 내외 여부, 행위 시간의 근무 시간 내외 여부는 무관하게 성희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은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 그 부분도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자,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회식 자리, 업무 시간 중 또는 개인적인 술자리, 사내 행사 워크숍 등 발생 장소의 순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열심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보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자, 생활 속 퀴즈 알쏭달쏭. 이것은 성희롱일까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식 자리입니다.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은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2번. 여자는 차 심부름이라 하면 되지. 맛있게 커피나 타와. 또는 커피나 한 잔 타와 봐. 이렇게 여성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자, 이것은 성희롱일까요? 자, 여러분들. 여자는 차 심부름이라 하면 되지.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성희롱에 해당되는 걸까? 퀴즈를 풀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라는 표현은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자,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남녀 고용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평등법의 시행규칙,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에서도 육체적 성희롱 행위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자는 집에서 차 심부름이나 하면 되지라는 표현은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직접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통적인 성 역할을 기반하는 성차별적인 행위는 맞지만 성희롱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행법에서 성희롱은 선적 언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차별적인 언행이 선적 언동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같은 사례는 왜 발생할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메모지에 한번 적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메모지에 조금 적어보는 시간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성희롱은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건 얼른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 생물학적 모델에서 문제점, 그리고 조직 모델에서의 사회 제도나 조직의 상하 수직적인 위계 구조가 성희롱을 발생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희롱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성희롱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성희롱은요, 농담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다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지속적으로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팔을 두르거나 또는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습관처럼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성희롱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사람의 대화를 제3자가 듣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어떤 순간에서는 엄청나게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언행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 원인은 첫 번째, 직장 내 다양한 권력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 두 번째, 조직 문화. 세 번째, 전통적 선 역할의 고정화. 네 번째, 관계와 소통의 부재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희롱은 고용 형태에 따른 권력, 직급 직위에 따른 권력,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별의 권력, 근속 연수에 따른 권력, 나이에 따른 권력 등 직장 내 복잡하고 다양한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성희롱에 간대한 우리 조직 문화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한 번 더 숙지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 근로자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알아야 되는 내용 또한 있겠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8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문항에서 우리 회사의 근로자의 대답이 yes, 네라고 나오면 성희롱의 경계를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희롱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희롱의 성립 요건이 되는 성적 굴욕감이란 무엇일까요? 자, 성적 굴욕감이란 피해자가 느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을 본다면 그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성희롱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는지 감안을 하면서 각 사안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기타 반복성의 여부, 그리고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 의사 표현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고용상의 불이익이란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채용의 탈락, 감봉, 승진 탈락, 그리고 정직, 휴직, 해고. 듣기만 해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심장이 벌렁벌렁벌렁거릴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희롱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 봅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해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행위자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로서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피해자는 근로자를 말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율하는 피해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인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직장 동료 및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희롱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한 적이 없고 또한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회사에게 또는 상사에게 또는 가해자에게 어떻게 행위해야 될지 몰라 그냥 참거나 피해자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 등에 미리 겁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행위자를 징계했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이러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성희롱의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성희롱의 가해자도 되어야 되지 않겠지만 성희롱의 피해자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에 관한 사규 등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피치 못하게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명확한 거부 의사와 표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주변과 전문 상담 기관 및 사내 고충 처리위원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행위로 또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앞선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담 패설을 자제하고 외모나 그리고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사적인 만남 등은 갖지 않도록 합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성희롱의 행위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그 즉시 사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되 회사에서 내리는 징계가 합당하다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 행복한 우리 직장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희롱 사건을 보고받았을 때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관리자의 6단계 조치 내용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면서 모든 실행의 조치를 우리는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성희롱 금지 지침을 배부하고 정기적인 추적 조사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 행위를 한다는 그런 것을 근절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6가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기업 내 관리자가 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 함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 모두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사업자의 의무와 벌칙 그리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그리고 제39조에 의해서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과태료와 벌금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잘 구분해서 파악하시고 또한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유인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부해드리는 유인물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 성희롱에 대한 접수가 되면 즉각 상담과 조사가 진행됩니다. 자, 이후에 사실 확인 및 조치, 그리고 인사조치 및 징계, 결과 통지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교육으로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가 되어서 직장 내 외부기관으로도 구제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민사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의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도 있다는 부분 안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각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규칙의 예시를 함께 안내를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 내에도 이러한 지역 규칙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예시화시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부 제공 표준기한으로 김경민 강사와 함께한 법정 의무교육. 자,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성실하게 함께 임해주신 우리 학습자분들께 감사한 인사를 드리면서 본 과정을 저는 마치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회사 만들기. 자, 오늘 함께 했던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 내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희롱의 법률적 성립 요건은 어떻게 했나?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자, 성희롱의 법률적 성립 요건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 그리고 혐오감 등의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때 불쾌한 감정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또는 주관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대답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자,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그 피해자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성희롱이 일어난 장소, 시간 등을 다 기록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사건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즉시 행위자는 사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 행위자는 업무상 만나는 일 때문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직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 때문에 만난 사이에서도 해당이 된다는 것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조드려봅니다. 그리고 자, 반드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성적인 언동,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피해자의 경우에는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거나 기억이 나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처한다면 제3자인 다른 사람도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통념상 보고 성희롱의 성립 조건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그 주관적인 감정이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뭐가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성희롱 행위자는 권력 관계에 있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력 관계에 불균형에서 온다고 우리는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관계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서 2016년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의 전업종 사업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직장인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업주, 사장님은 안 받으시고 근로자만 받아야 된다, 또는 관리자만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선 시간 제가 아까 벌금 그리고 과태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예, 그쪽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 꼭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머릿속에 이것만은 정말 기억이 납니다. 또는 이런 부분은 정말 하면 안 되겠군요. 또는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을 위해 근로자의 자기 성적 결정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로권, 인격권 등의 근로자 권리를 스스로 찾아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첫걸음. 더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함께하는 공간을 사랑하는 김경민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